마침내 2024년 NFL 디비저널 라운드가 막을 내렸습니다. 제 눈앞에 현재 굉장히 예상과는 다른 결과물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번 디비저널 라운드를 통해서 정말 많은 점들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먼저 꼭 경기의 전반적인 경기력이 이 승리를 좌지우지하진 않는다. 결국에 중요한 것은 스코어다. 그리고 이 챔피언십 무대를 위해서는 결국 턴오버를 줄이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왜 빌 벨리책 감독, 왜 톰 브래디,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 이들이 항상 턴오버의 승리를 해라, 턴오버를 줄여라 라는 것을 왜 이렇게 강조하고 이들의 모토로 삼았는지 이번 라운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분명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와 워싱턴 커맨더스와의 이 대결도 디트로이트 라이온스 입장에서 이들의 오펜스는 굉장히 많은 전진을 했고요. 이들의 러싱 게임, 자비르 깁스가 거의 시도당 평균 10야드를 전진하는데 엄청난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결국 턴오버를 저질렀고 워싱턴은 턴오버를 저지르지 않았어요. 볼티모어 레이븐스 마찬가지예요. 레이븐스의 오펜스는 분명 빌스의 오펜스보다 더 뛰어난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더 많은 야드를 전진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결정적인 턴오버는 그들의 승리를 놓치는데 중점적인 역할을 했고요. 램스와 이글스와의 경기에서도 이글스는 공을 안전하게 세이프티 한 번 있긴 했지만 어쨌든 지켜냈습니다. 반면 램스의 경우 2번의 턴오버가 결국 본인들의 그 아슬아슬한 승리 가능성을 더욱더 줄이게 만들었고요. 이처럼 챔피언십 무대, 본인들이 슈퍼볼을 위해서 진정 다음 경기에 이제 임하는 팀들은 더욱더 이 턴오버라는 요소에 대해서 신경 쓰고 이 플레이를 펼쳐야 합니다. 또 이 LA 램스와 이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경기를 보신 분들 정말 이 스노우 게임, 이 풋볼이라는 이 스포츠에 있어서 이 눈에서 펼쳐진 이들의 경기는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정말 처절하고 런 게임 위주로 가고 디펜스는 박스 안에 모여가지고 서로 그냥 피지컬로 찍어 누르고 이러한 싸움들을 저는 분명히 즐겨하는데 이런 것이 재미없다. 이런 것이 경기의 그냥 전술적인 부분 또는 선수들의 플레이 능력, 피지컬적 우위 이런 것들을 저해하고 눈이라는 요소는 생각보다 재미없다 이런 의견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니어리 풋볼 그리고 이제 2월달에 슈퍼볼을 위해서 풋볼을 펼칠 팀들은 물론 슈퍼볼 무대는 이런 날씨 영향이 거의 없는 이 구장을 선택하긴 하지만 각 팀들이 얼마나 이러한 풋볼을 펼치느냐에 있어서 준비된 모습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LA 램스의 경우 분명 어쩌면 터치다운을 만들어낼 수도 있었고 더 좋은 이글스보다 더 뛰어난 득점력을 선보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들의 리시버 타이트엔드 드랍하고 매튜 스태포드의 그 강한 볼들을 제대로 잡지 못했어요. 눈도 오고 눈도 얼어가지고 땡땡하고 해서 이러한 풋볼에 있어서 각 팀들이 본인들이 정말 슈퍼볼 우승을 노리는 팀들이라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할 이 필요성을 느낄 수 있었던 라운드이지 않았나 싶고요. 그렇다면 일단 먼저 첫 번째 경기였죠. 휴스턴 텍산스와 캔자스 시티의 경기를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먼저 텍산스의 오펜스 그리고 칩스의 디펜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텍산스의 오펜스는 아마 이번 시즌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풋볼을 본 이후 가장 이 오펜스 스태프 진 중에서도 이들의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이들의 오라인 코치 이러한 스태프진들의 정말 무능력이 가장 심하게 느껴졌던 시즌이지 않을까 싶어요. 역대 최악으로 말이죠.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보통 오펜스의 퍼포먼스가 떨어진다, 오펜스의 생산성이 별로다라는 점은 보통 쿼터백이 별로고 또 오펜스 플레이 콜러가 제대로 된 플레이 콜을 만들어내지 못한다, 또는 오펜시브 라인이 좋지 않다, 또는 리시빙 웨폰, 런닝백 이런 게 잘 안 된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텍산스의 경우 이들은 분명 리그 최고의 쿼터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코 콜린스라는 리그 최고의 리시버도 보유하고 있고요. 이들의 러싱 게임 나쁘지 않아요. 조 믹슨 간간히 홈런성 플레이를 펼쳐내면서 이들의 폭발적인 오펜스를 견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텍산스의 오펜스가 올 시즌 최악의 오펜스로 남았던 가장 큰 이유는 이들의 오펜시브 라인에 프로텍션 이슈가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오라인이 단순히 개개인의 뭐 탤런트, 개개인의 뭐 테크닉 이러한 부분이 떨어져서 이러한 결과물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들의 경기를 보고 있으면 내가 어떤 선수를 막아야 할지, 맡아야 할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캔자스시티 칩스와의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즌이 라인 선상에 있어요. 정말 시즌 온 더 라인, 정말 뭐 세컨드 다운, 서드 다운, 포스 다운 이 플레이를 반드시 성공시켜야만 칩스라는 이 거대한 팀을 꺾고 우리가 챔피언십 무대를 진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가장 중요한 상황에서 칩스의 4맨 러쉬를 상대로 5명의 오라인이 막지 못합니다. 칩스의 뭐 5맨 러쉬를 상대로 6명이 막지 못해요. 오케이. 칩스의 6맨을 상대로 7명이 못 막아. 오케이. 칩스의 6맨 안 되겠다. 8명 막아. 8명이 막지를 못합니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오펜스의 뭐 프로텍션 부분, 뭐 부족하면은 뭐 오펜시브 라인이 부족하면은 뭐 러닝백이나 타이트엔드의 뭐 칩샷을 이용해서 뭐 좀 더 보강하고 뭐 이렇게 하자라는 것이 현재 텍산스에게 있어서는 절대 통하지가 않습니다. 이들은 6명의 러셔를 상대로 8명을 프로텍션에 가담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프리 러쉬가 다가와요. 5명의 이 패스 러셔를 상대로 7명을 이 프로텍션에 가담시켰는데 그대로 CJ 스트라우드의 앞면에 그냥 강타를 하게 만드는 이 프리 러쉬를 허용을 했습니다. 이처럼 이들의 오펜시브 라인의 프로텍션은 너무나도 큰 결점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개인의 뭐 탤런트적인 문제를 떠나서 더욱더 심각하다는 이유가 너무나도 많은 언블락된 이 프리 패스러셔를 허용한다는 점에 있고 또한 이것이 굉장히 문제인 것이 우리가 텍산스의 경기를 보면서 시즌 초반에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1주차, 2주차 때 오펜시브 라인들이 이 프로텍션에 뭐 서로 커뮤니케이션 잘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뭐 언블락된 프레셔를 허용하고 뭐 CJ 스트라우드가 뭐 고통스러워한다. 이 얘기를 1주차에 2주차에 하는 것은 정상이에요. 시즌 1주차, 2주차에. 그런데 그것을 시즌 뭐 8주차, 시즌 12주차, 시즌 18주차까지도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번 플레이오프, 와일드카드 무대 그리고 디비저널 라운드 무대에서까지 똑같은 이야기를 현재 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이 팀의 오펜스 스태프진들이 무능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뭐 CJ 스트라우드는 오펜스 프로텍션에 대한 롤을 어느 정도 제압당한 쿼터백으로서 본인이 무언가 더 막 오디브를 내리고 막 프로텍션을 조정하고 이러한 것들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오펜스 스태프진들이 반드시 무언가의 변화를 주었어야만 하는 시즌이었는데 그것이 하나도 고쳐지지 않았고 결국 이번 디비저널 라운드에서도 시즌에 운명이 걸렸던 상황 속에서 이들은 언블락된 패스 러셔를 허용하면서 결국 플레이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칩스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이들의 오펜스는 정말 많은 문제점을 올 시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뭐 오펜스 프로텍션을 제외하고서도 모션 활용에 있어서도 굉장히 제한적이고요. 모션이라는 것이 요소가 물론 꼭 모션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모션 또한 장단점이 분명히 있는 플레이겠죠. 하지만 본인들의 쿼터백이 이 프로텍션 그리고 본인들의 오펜시브 라인이 프로텍션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디펜스가 무엇을 하고 디펜스가 뭐 블리츠를 하고 뭐 맨 커버리지, 존 커버리지 이러한 것들을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프리스냅 상황에서 리그의 모든 팀들이 모션을 활용하고 있는데 왜 본인들만 사용을 하지 않냐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본인들이 현재 그러한 것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결국 이러한 쿼터백에게 있어서의 뚜렷한 무언가 이 디펜스에 대한 그러한 분해 구조를 안겨주지도 못하고 이들의 오펜스의 프로텍션은 형편없고 거기에 대해서 쿼터백은 뭐 짧은 뭐 체크다운이나 이러한 플레이 컨셉까지 이들의 오펜스에는 별로 있지 않았기 때문에 CJ 스트라우드는 좋은 플레이를 당연히 선보이는 게 이상할 정도였어요. 실제로 텍산스의 오펜스의 흐름을 살펴보면 그냥 오케이 CJ 스트라우드 한번 플레이 액션에서 한번 해봐. 그리고 이 플레이가 인컴플릿이 나면은
뭐 세컨드 다운에서 뭐 러싱을 시도한다든지, 그러다가 또 별다른 전진을 못한다면 썰드 다운 상황에서 다시 한번 CJ 스트라우드의 샷건 드랍백 패싱 게임. 하지만 오펜시브 라인이 바로 이 프리 러셔를 허용을 합니다. 그러면 그 드라이브는 그냥 끝난 거예요. 만약 CJ 스트라우드가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보여서 막 30야드 40야드 전진하면 오케이, 그 드라이브는 득점으로 성공을 하고요. 이처럼 CJ 스트라우드라는 쿼터백에게 너무나도 의존하는 타입의 오펜스를 이번 시즌 계속해서 선보였고요. 칩스의 디펜스는 이 스트라우드가 마음껏 플레이메이킹 능력을 선보이고 슈퍼 플레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타입의 디펜스는 아니었어요. 칩스의 디펜스는 오케이, 그냥 우리가 잘하는 거 펼치면은 얘네 충분히 막을 것 같아. 투맨 커버 5 커버리지를 펼치면서 오케이, 너네가 그냥 뭐 냅다 던지는 공들 있잖아. 퀵 패싱 게임, 퀵 딥볼, 이러한 것들만 잘 막을게. 후방에 세이프티 2명 배치하고 나머지 언더니스에서의 맨 커버리지, 프레스 커버리지 펼쳐내면서 빠른 템포의 텍산스의 패싱 게임을 제어하고, 어차피 그것만 제외를 하면은 2초 후에는 우리 팀의 이 패스러셔들이, 디펜시브 라인들이 CJ 스트라우드를 압박할 거니까, 그것이 반드시 성공할 거니까 초반에 프레스 커버리지 통해 이 빠른 패스를 제어하고, 그리고 이들이 퀵 딥볼 패싱 게임을 선보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세이프티 2명 후방에 배치하고 끝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텍산스의 오펜스 아무것도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칩스의 디펜스에서 이 트렌트 맥더피가 넘버원 코너백으로서의 활약을 잘 보여주기도 하였고, 결국 텍산스의 입장에서는 작년 시즌의 문제를 올 시즌도 똑같이 해결하지 못했다. 작년 텍산스의 오펜스, 뉴욕 제츠의 디펜스를 상대로 완패했잖아요. 그 가장 큰 이유, 프레스 커버리지 펼치고 맨 커버리지 펼치는 팀한테 약하다. 똑같았어요. 결국 과연 이들이 얼마나 빠른 이 퀵 패싱 게임에서의 성공을 거둘 수 있고, 거기에 더해서 이들의 오라인의 프로텍션이 얼마나 길게 지속이 될 수 있느냐의 부분에 대해서 텍산스는 올 시즌 아무것도 발전하지 못하였고요. 본인들의 문제점이 정말 크게 부각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칩스의 오펜스 그리고 텍산스의 디펜스의 경우, 사실 칩스의 오펜스도 뭐 좋은 경기였다라고 뭔가 평가하기에는 좀 만족스럽진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들의 양 태클, 뭐 조 튜니도 완벽하게 이 언블락된 색을 이 패트릭 마홈스에게 이 허용하기도 하였고, 그리고 이들의 뭐 라이트 태클인 뭐 자완 테일러의 경우에는 항상 뭐 페널티의 문제나 또는 뭐 그냥 개개인의 그런 싸움에서, 이 엣지러셔와의 싸움에서 계속해서 이 패트릭 마홈스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문제들이 지속되고 있고, 또 조 튜니가 어쨌든 레프트 태클로 빠지면서 레프트 가드 또한 이 굉장히 불안한 모습들을 이번 경기에서도 보여주었는데요. 텍산스의 디펜시브 라인이 정말 좋은 선수들이 가득했고, 그만큼 칩스의 오라인을 상대로 좋은 플레이를 저는 펼쳤다고 생각이 들고요. 칩스가 물론 이 버팔로 빌스와의 경기에서는 분명 텍산스의 D라인보다는 어느 정도 이름값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빌스의 디펜스가 펼쳐내는 이들의 디펜시브 라인들의 퍼포먼스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혹시나 슈퍼볼에 올라가더라도 뭐 워싱턴 커맨더스나 뭐 필라델피아 이글스나 이들의 D라인 현재 플레이오프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만만치 않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과연 칩스의 이 오펜시브 라인이, 특히 양 태클이 과연 이들의 디펜스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일지는 아직도 계속해서 검증을 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들을 가리기 위해서 칩스가 다양한 장치들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뭐 그러한 장치라면 계속해서 본인들의 그 리시버죠, 자비의 월디를 뭐 계속해서 모션 시키고 또 막 왔다 갔다 시키면서 이들의 이 디펜시브 라인들의 그러한 패스러셔적인 부담을 어느 정도 좀 완화시켜 만들고, 그런 다양한 뭐 스크린 게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디펜스의 움직임을 느리게 만들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뭐 앤드린드 감독이니까 분명히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잘하고 있고, 하지만 개개인의 탤런트, 뭐 썰드 다운이나 포스 다운 상황에서 정말 1대1로 이 태클이 상대 엣지러셔를 블락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과연 그것이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는지 한번 이 검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칩스의 오펜스, 이 리시빙 웨펀진에 있어서도 분명히 불안했던 경기였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트래비스 켈시가 정말 이 본인의 이름값을 이 재확인 시켜주면서 무언가 빈티지 타입의 뭐 그롱크 경기? 약간 그런 모습을 보였죠. 본인이 정말 해결사로서 중요한 상황에서 이 모멘텀을 일으키는 역할을 많이 보여주었고, 결국 트래비스 켈시를 통해 이 경기 패트릭 마홈스가 이 패싱 게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다른 리시버들의 존재감이 분명히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텍산스 디펜스의 코너백들이 굉장히 좋은 이 커버리지 능력들을 선보였고요. 또 칩스의 오펜스, 런게임에 있어서의 폭발성이 부족하다라는 점, 이 파체코라는 런닝백이 분명 몇 년 전 슈퍼볼을 견인했던 그러한 타입의 런닝백이 현재는 아닌 것 같아요. 뭐 부상의 여파가 분명히 있겠죠. 이 선수가 좀 더 오펜스의 이 폭발성을 가져올 수 있어야만 칩스의 오펜스가 더 높은 이 단계에서의 풋볼을 펼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카림 헌트, 뭐 레드존에서 터치다운 만들고 뭐 파워백으로서 잘해요. 그렇지만 결국 이 플레이오프 무대, 그리고 좋은 팀들 간의 대결에서는 썰드 다운 상황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이고, 한 번의 플레이로 얼마나 많이 전진을 해 나가느냐, 그런 폭발적인 플레이의 필요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칩스 입장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본인들 스스로도 좀 아쉬워할 것 같습니다. 패트릭 마홈스의 이 간 모드가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칩스의 오펜스는 전반적으로 그냥 본인들스러운 경기를 펼쳤다고 생각합니다. 뭐 퍼스트다운 상황에서는 뭐 헤비 퍼스널 선보이고 타이트 스플릿 통해서 카리먼트에게 공을 줘요. 그러면은 뭐 한 3야드 뭐 2야드 전진해요. 세컨드 다운 상황에서 패트릭 마홈스의 뭐 퀵 패싱 게임 뭐 한 7야드 뭐 6야드 또 전진합니다. 오케이, 서드 다운 상황에서는 또 패트릭 마홈스가 막 엉성한 막 스크램블 하면서 또 막 갱신을 합니다. 그러다가도 뭐 페널티를 뭐 유발하기도 하고 하면서 결국 어느 순간 레드존으로 진입을 해요. 근데 또 레드존에서는 또 어느 정도의 한계를 맞이하고 필드골 차다가 또 집중력 발휘해서 뭐 트래비스 켈시가 막 터치다운 뽑아내고, 이런 모습들이 지속적으로 펼쳐지고 있는데, 물론 이러한 경기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클러치 능력을 칩스는 올 시즌 보여주었고, 뭐 작년에도 보여주었고, 이를 토대로 현재 3핏을 노리고 있는 팀이에요. 그렇지만 좀 더 우리에게 확신을 줄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것은 결국 오펜스에서의 퍼포먼스가 좀 더 폭발성을 저는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휴스턴 텍산스, 이 패배한 팀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저는 오펜스 코칭진의 이 변화가 필연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바비 슬로이, 이들의 오펜시브 코디네이터, 작년 CJ 스트라우드라는 쿼터백과 함께 이 텍산스에 부임하면서 정말 리그를 놀라게 만들었었죠. 이 바비 슬로이기 카일 샤난 샌프란시스코 나이너스 감독의 그러한 이 계보를 잇듯이 뭐 헤비 퍼스널, 그리고 뭐 플레이 액션 오펜스, 정말 매력적인 그런 오펜스를 펼쳐냈습니다. 하지만 2년차 시즌 바비 슬로익은 이 오라인의 프로텍션 문제를 계속해서 방관하고 있고, 또한 모션 활용이나 또는 이들의 퀵 패싱 게임 컨셉, 이러한 굉장히 제한적인 플레이 컨셉을 그려내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텍산스가 더 높은 미래를, 그리고 CJ 스트라우드를 진정 지키고 싶다면 이들의 오펜스가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펜시브 라인들의 변화도 필요하고, 스태프진들의 변화도 필요하고, 그리고 CJ 스트라우드라는 쿼터백에게도 좀 더 프로텍션에 대한 책임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이 롤 체인지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CJ 스트라우드라는 쿼터백은 정말 최고의 쿼터백이에요. 리그 최고의 쿼터백. 이러한 쿼터백 정말 없습니다. 이 선수가 좀 더 이번 오프 시즌에는 겸손하고, 이 방송이나 뭐 놀러 가는 거 좀 더 자제하고, 이 본인의 이 풋볼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고 한다면, 저는 이 텍산스라는 팀은 내년 시즌에도 굉장히 어리고 젊고 이 슈퍼볼 컨텐더로서 굉장히 유망한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번 디비저널 라운드 가장 이변이 일어났던 경기였죠. 워싱턴 커맨더스와 디트로이트 라이온스. 이 경기는 진짜 미친 경기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먼저 커맨더스의 오펜스와 라이온스의 디펜스 간의 대결. 라이온스의 디펜스가 정말 탈탈 털렸을
정도로 형편없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커맨더스의 오펜스의 경우 뭐 클리프 킹스버리의 정말 미친 신들린 플레이콜과 함께 제이든 다니엘스 역대 최고의 루키 뭐 쿼터백이라는 뭐 포지션을 굳이 안 붙여도 됩니다. 역대 최고의 루키가 어마어마한 활약을 펼치면서 이 라이온스의 디펜스를 무너뜨리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먼저 이 경기를 보면서 특히 커맨더스의 오펜스 쪽에서 느꼈던 점은 너무나도 뛰어난 준비를 해왔다는 점이었어요. 라이온스의 디펜스는 우리가 뭐 시즌 중에도 그랬지만 이들의 디펜스가 사실 뭘 할지는 다 알잖아요.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라이온스의 디펜스 만난다고? 맨 커버리지, 블리츠 끝이잖아. 요것만 막으면 되잖아. 그런데 굉장히 빠르고 이들은 정말 피지컬하고 뛰어난 라인베커와 디펜시브 라인맨들과 그리고 세이프티 이러한 선수들을 가졌고 그 뒤에서 일어나는 뭐 턴오버 뭐 유도 능력, 뭐 커비 조셉의 뭐 그런 커버리지 능력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서 라이온스라는 팀이 이 부상자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본인들의 디펜스 아이덴티티인 이 블리츠와 맨 커버리지를 올 시즌 정규 시즌 내내 이 유지를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에서만큼은 블리츠라는 것은 결국 이들에게 최선이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워싱턴 커맨더스는 이들이 블리츠를 할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팀이었고 그에 맞추어서 시종일관 이들의 블리츠 상황 속에서 이 블리츠를 미리 예상을 하고 오펜스 플레이 콜들이 이어졌어요. 오케이, 뭐 안젤로니가 블리츠를 할 것 같다. 또는 뭐 이들의 뭐 브라이언 브랜치가 뭐 박스 아래에 내려왔다. 라인 오브 스크리미지에 있다. 너네 블리츠 할 거잖아. 그러면 반대편 쪽으로 그냥 간단하게 체크다운 패스 던지고 그 체크다운 패스가 10야드, 20야드 계속 이렇게 전진하는 모습을 보인 거예요. 테리 맥러닌의 뭐 터치다운 장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케이, 너네 블리츠 할 것 같은데? 우리 그냥 뭐 스택 포메이션 펼치고 이 테리 맥러닌에게 그냥 버블 스크린 던질게. 이게 끝이었어요. 근데 그 버블 스크린이 뭐 몇십 야드짜리 터치다운을 결국은 만들어내고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의 디펜스는 이에 대해서 아무런 어드저스트먼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경기 초반부터 경기 끝까지 똑같이 탈탈 털리게 된 것이었어요. 커맨더스의 오펜스 입장에서는 이 라이온스의 디펜스 그리고 선수들의 위치나 그런 얼라이먼트를 파악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공을 배치해야 되는 것을 알고 특별히 어떤 리시버에게 공이 가야 한다. 어떤 선수에게 던져야 한다. 이러한 타입의 준비가 아닌 오케이, 우리가 어디 공간에 공을 던져야 한다는 것을 정확히 설계를 해왔고 그것에 맞추어서 정확한 패스와 정확한 디시전 메이킹을 내린 제이든 다니엘스라는 뛰어난 쿼터백의 퍼포먼스와 함께 이러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뭐 버블 스크린 RPO 또는 더블 스택해서 와이드 포메이션에서 또한 계속해서 스크린에 대한 위협을 보여주기도 하고 너네 블리츠 할 거야? 우리 스크린 할 거야. 너네 세이프티 후방으로 더 깊게 배치해. 이 혹시 모를 뭐 스크린 패스 너네 뭐 60야드짜리 터치다운 맞고 싶지 않으면 후방으로 배치해. 오케이, 세이프티 뒤에 있다. 그러면은 그냥 제이든 다니엘스와 이들의 러닝백 존 리드 플레이 박스 안에 가벼우니까요. 계속 이런 식으로 이 넘버 싸움에서의 승리를 유발하기도 하고 오케이, 라이온스가 야씨 나 짜증내서 못 해먹겠네 그냥 블리츠 한다 하면은 오케이, 너네 빈 공간 나오지? 우리 계속해서 그쪽으로 체크다운 패스 짧은 패스 던질 거야. 근데 그 패스가 계속해서 문제는 10야드 20야드 퍼스트 다운으로 갱신한다는 이 패스로 연결이 되었다는 점이에요. 결국 라이온스 입장에서 제 생각에는 본인들이 좀 더 다양한 타입의 디펜스를 펼치기 위해서는 이 부상이라는 요소가 너무나도 이들을 제어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만약 라이온스 입장에서 단순 블리츠가 아닌 본인들의 아이덴티티를 제외하고서 좀 더 우리도 플레이오프라는 무대에 있어서는 좀 더 특별한 이 디펜스의 그런 부분들을 선보일 수 있고 우리가 이 디펜스 게임 플랜에 있어서 윅투윅 베이스로 상대에 맞춤 그런 모습들을 선보이고 이러한 것들은 모두 결국 탤런트나 뎁스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어줘야 합니다. 하지만 라이온스 디펜스는 현재 너무나도 많은 부상자가 있었고 그것을 매주 새로운 선수들이 막 주전으로 출전하고 뭐 멜리퍼누의 경우에는 막 계속해서 잭 얼치에게 털리고 근데 그것을 막 뺄 수가 없어요. 왜냐? 선수가 없으니까. 이 선수를 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한 한계적인 플레이를 선보이는 선수들을 계속 기용해야 하니까 본인들의 디펜스가
단조롭고 뻔한 이 플레이들을 계속해서 고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커맨더스 입장에서는 옳다거니 우리는 더 좋다. 너네가 뭘 펼칠지는 우리가 다 예상했고 그것에 맞춰서 오펜스를 준비해왔기 때문에 너네 그냥 계속 두드려 맞는 거야. 그런데 라이온스 디펜스에서 이 경기 결국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은 이 모든 그런 오펜스 스킴이나 그런 부상자에 대한 그런 핸디캡이나 이것들을 결국 극복하기 위해서는 필드 위에 있는 11명의 선수들이 모두 완벽한 플레이를 펼쳤으면 됐어요. 그렇지만 이번 경기 라이온스의 수비수들은 굉장히 많은 미스 태클을 남발했고 특히 이들의 라인베커들은 와 진짜 이렇게까지 털린다고? 아니 안젤론 그리고 잭 캠벨 이들의 라인베커들이 굉장히 많은 미스 태클과 그리고 커버리지에서의 그런 블로운 커버리지와 이러한 것들을 계속해서 펼쳐내면서 컬비 조셉 또한 별로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고 하면서 이들이 이렇게까지 못한다? 커맨더스의 오펜시브 라인 이 샘 코스미가 경기 도중에 이 부상으로 상대 가드가 올 프로급 가드가 부상으로 빠졌어요. 그렇다면 디펜시브 라인의 그런 프레셔가 후반전에는 좀 더 확실하게 이 제이든 다니엘스를 강타하고 이 라이온스 디펜스가 이 커맨더스 오펜스의 그러한 이 부상에 대한 공백을 확실하게 드러나게 펼치는 이 플레이들을 펼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샘 코스미가 부상 당했어? 나갔어? 아닌데? 커맨더스의 오펜스 아직도 굉장히 잘 돌아가고 이들의 오라인이 굉장히 제이든 다니엘스를 잘 지키고 있는데 이러한 이 감상을 들게 할 정도로 라이온스 디펜스가 전반적으로 이 선수들의 플레이 능력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커맨더스의 오펜스는 우리가 알던 그러한 평가보다 더욱더 뛰어난 퍼포먼스를 선보였어요. 이들의 레프트 가드, 닉 알레그리디 제가 항상 이 약점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 알레그리디가 굉장히 안정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였고요. 라이트 가드인 샘 코스미 또한 부상으로 경기에 나갔어요. 그런데 그 공백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이 백업 이 라이트 가드가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펼쳤고요. 거기에 더해서 부상자 상관없이 제이든 다니엘스는 본인만의 그러한 템포와 리듬으로 계속해서 완벽한 경기를 이끌어내고 완벽한 디시전 메이킹을 선보였고 라이온스의 디펜스 이 블리츠라는 요소에 있어서 오케이 블리츠 해도 나는 스크램블을 통해서 너네들을 벗겨내고 퍼스트다운 갱신할 수 있어. 그리고 나는 블리츠 상황 속에서도 퀵 패싱 게임 이끌어내서 슬랜트 라우트 스크린 패스 완벽하게 던지면서 너네들에게 오히려 카운터를 먹일 수 있어. 나 상관없어. 딥볼 또한 던질 수 있어. 디아미 브라운 만져 던져 잡아 계속해서 제이든 다니엘스가 완벽한 플레이들을 펼치고 이들이 커맨더스 오펜스가 잘 준비되었던 만큼 이 라이온스의 디펜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이 경기 결과를 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라이온스의 디펜스가 어느 정도 떨어질 것은 예상을 했죠. 결국 라이온스의 오펜스가 본인들이 정규 시즌에 지속적으로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는 오펜스를 통해서 결국 이끌어간다. 오펜스의 그런 득점력과 폭발적인 능력을 통해서 경기의 흐름을 우리 것으로 가져온다. 라는 것이 이들의 정규 시즌 그런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였지만 라이온스의 오펜스 분명 많은 야드를 전진하고 많은 그런 트릭 플레이, 슈퍼 플레이 만들어냈어요. 하지만 결국 턴오버라는 요소 때문에 경기에 지게 되었는데요. 먼저 제러드 거프라는 쿼터백의 퍼포먼스. 사실 이 제러드 거프를 봤을 때 제가 저번 주에 이 프리뷰를 하면서 제러드 거프를 정말 많이 칭찬했어요. 저 또한 제러드 거프를 좀 안 좋아하는 선수였어요. 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헤이터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LA 램스 시절의 제러드 거프는 분명 새가슴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션 맥베이 감독이 그 선수를 버렸고 결국 고프 또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제가 알던 고프였어요. 하지만 라이온스에서 그는 매년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 올 시즌 그의 정규 시즌 퍼포먼스는 정말 뛰어나다. 이 선수가 가진 이 포켓 패서로서의 능력은 정말 모빌리티나 운동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정말 다 채워줄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포켓 패서로서의 플레이를 펼칠 수 있구나 라는 감상을 해왔었는데 문제는 이 시즌의 가장 중요한 경기에서 제러드 거프가 우리가 알던 LA 램스 시절의 제러드 거프의 모습을 선보였다는 점이에요. 제러드 거프의 그런 판단력, 디시전 메이킹, 인터셉션이 계속해서 연결됐을 정도로 안 좋은 판단들을 지속적으로 이어갔고요. 물론 정규 시즌에
그 플레이들이 성공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러드 고프는 이번 경기에서만큼은 좀 더 안전한 옵션들을 선택하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들 정도로 그는 굉장히 많은 체크다운 패스들을 거부하고 이 딥볼을 던지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인터셉션으로 연결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였고요. 이 제러드 고프의 공격성과 함께 이들의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인 벤 존슨 코치 또한 너무나도 공격적인 플레이 콜들을 많이 선보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벤 존슨 코치의 이 오펜스, 라이온스의 오펜스 정말 변칙적인 플레이들이 많이 나오고 트릭 플레이 하면은 라이온스다라고 할 정도로 이들은 정규 시즌 내내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준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본인들의 그러한 이 상대팀 커맨더스라는 팀이 막 혼란스러운 경기를 이끌어가고 또 본인들 스스로도 무언가 이 템포를 좀 잡아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 직진만 한다. 우리는 쉬지 않아. 우리는 직진만 해. 라는 플레이 콜들을 선보였고 여러분들도 모두 이 경악했던 플레이죠. 뭐 제이미슨 윌리엄스의 그 인터셉션 장면. 제이미슨 윌리엄스가 뭐 대학 시절 뭐 쿼터백으로서의 경험이 있거나 하면은 이해를 해요. 근데 이 제이미슨의 경우 대학 시절이나 뭐 고등학교 시절에 단 한 번도 패스를 던진 적이 없는 선수예요. 이 선수는 진짜 리시버입니다. 리시버. 순수 혈통의 리시버예요. 그런데 그 리시버에게 이 경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의 그런 트릭 플레이를 맡겼고 물론 그것이 성공했다면 분명 칭찬을 받았겠죠. 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트릭 플레이를 뭐 시도하고 그것을 성공하는 뭐 그런 담대함이 어딨냐 뭐 이런 찬사를 받았겠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순간 속에서 이 쿼터백을 해보지도 않은 선수에게 패스를 해보지도 않은 선수에게 그 트릭 플레이를 맡겼고 그것이 결국 턴오버로 또 한 번 이어지면서 라이온스 오펜스의 그 흐름이 경기의 흐름이 완전하게 끊기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 플레이를 통해서 커맨더스는 오케이 라이온스가 쫓아올 수 없게 더욱더 이 경기를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이끌었었죠. 이처럼 라이온스의 오펜스 입장에서 본인들이 정말 슈퍼볼 하이프 정말 어마어마한 자신감 선수들이 정말 본인들을 막 사랑할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모습들을 결과물들을 이번 시즌 보여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 플레이오프라는 무대에 있어서만큼은 좀 더 절제하고 자제하고 겸손해하면서 본인들이 승리할 수 있는 타입의 풋볼을 펼치는 것이 더욱더 옳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반면 이 커맨더스의 디펜스의 경우 우리가 알던 타입의 그러한 커맨더스 디펜스보다 더 좋은 플레이를 펼쳐냈어요. 이들은 시즌 중 가장 중요한 순간에서 가장 필요한 플레이를 펼쳐냈습니다. 커맨더스의 디펜스 입장에서 뭐 프리뷰에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저는 라이온스의 오펜스를 막을 것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단지 커맨더스의 디펜스가 턴오버를 한 번씩만 유발해준다면 그들의 몫을 다 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커맨더스의 디펜스는 5개의 턴오버를 유발했습니다. 미친 수준이죠. 단테 파울러의 경우에는 뭐 타이트엔드 또는 뭐 상대 태클 또 상대 가드 뭐 상대 센터 상관없어요. 그냥 막 본인의 그냥 1대1 랩에서 그냥 미친 듯이 다 깨부수고 다니고 존 알렌의 경우에는 부상을 당하고 복귀했는데 다시 한번 미친 게임을 막 선보이면서 쿼터백 프레셔 계속해서 넣으면서 제러드 고프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우리가 알던 타입의 커맨더스의 디펜시브 라인보다 더 뛰어난 플레이를 펼쳤고요. 이들의 라인베커 물론 어마어마하게 문제가 많았습니다. 프랭크 루브의 경우에도 이 커버리지 능력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실수를 선보였고요. 바비 와그너의 경우에는 아마 여러분들 제가 바비 와그너를 싫어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비 와그너는 지금 플레이를 펼쳐서는 안 되는 수준이에요. 이 라인베커는 정말 이 바비 와그너의 경기를 이번 경기 뭐 필름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손가락질만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나는 굉장히 뛰어난 베테랑 라인베커로서 상대 오펜스가 뭘 펼칠지 다 알고 있어. 막 하면서 막 전두지휘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본인이 그 플레이를 만들어내야 돼요. 본인이 태클링을 해야 되고 본인이 커버리지에 가담을 하고 해야 되는데 본인은 가만히 있고 손가락질만 하고 있어요. 당연하게도 라이온스의 오펜스 입장에서 자미르 깁스는 이 바비 와그너의 수많은 실수 덕택에 이 굉장히 좋은 러싱 게임을 선보일 수 있었고 이들의 뭐
각종 뭐 스윗 플레이 이러한 것들도 결국 바비 와그너가 너무나도 느리고 운동신경이 떨어지고 또 커버리지 능력 또한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라이온스 오펜스가 계속해서 이 많은 야드를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수, 뭐 이러한 약점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커맨더스의 디펜스는 결국 턴오버를 꾸준하게 유발을 해냈고요. 제가 생각했던 수준 그 이상, 너무나도 큰 이상으로 이 본인들의 플레이를 펼치는 데 성공을 하면서 결국 라이온스의 오펜스를 상대로 굉장히 좋은 결과를 선보였습니다. 아마 다음 경기에서도 이들이 챔피언십 경기에서 이글스와의 오펜스, 이글스 이런 경기에 임해서도 저는 똑같이 막지를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세ኳ안 바클리 아마 200 러싱 야드 기록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결국 이번 경기 보여준 것처럼 턴오버 유발하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오케이, 우리가 뭐 포리스 다운 스탑을 유발한다든지 그러한 우리 이 디펜스에게 요구되는 그러한 하나의 임무를 성공한다면 어쩌면 커맨더스가 슈퍼볼에 진출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패배한 팀이죠. 디트로이트 라이온스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먼저 이 들리는 뉴스로는 현재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인 벤 존스는 시카고 베어스로 떠났고요. 또 디펜시브 코디네이터인 에런 글렌의 경우에 뉴욕 제츠의 감독으로 이탈을 했습니다. 이처럼 좀 더 CEO 타입의 감독인 댄 캠벨 입장에서 이 오른팔과 왼팔이 이 팀을 이탈했다는 것은 굉장히 큽니다. 어쨌든 유능한 코칭진들이 팀을 떠났고 과연 이들이 내년 시즌에도 뭐 좋은 선수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 좋은 코칭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규 시즌을 우승하고 넘버원 시드를 다시 한번 딸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불안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올 시즌 이들은 슈퍼볼 하이프를 분명히 받았던 팀이에요. NFC 리그에서 가장 많은 이 슈퍼볼 우승 후보로 꼽혔던 팀이죠. 뭐 선수들도 정규 시즌에 본인들의 결과에 만족스러웠고 댄 캠벨 또한 정말 뭐 좋은 스피치를 많이 했고 다 분위기가 좋았어요. 디트로이트라는 도시 자체가 올 시즌 정말 많은 기대를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이렇게 맥없이 루키 쿼터백을 상대로 끝났다라는 점, 분명히 내년 시즌 이들에게 있어서 좀 더 뭐 코칭진이라든지 선수들이라든지 팬들이라든지 뭔가 좀 더 이 김 빠지는 그러한 기대를 가지게 만들지 않을까 싶고요. 하지만 유일한 밝은 점이라면 이 에이든 허친슨이라는 선수가 내년 시즌에 건강하게 돌아올 수만 있다면 분명 이 디펜스의 그런 스텝업과 함께 다른 결과물을 다시 한번 슈퍼볼에 도전하는 모습을 그려낼지도 모릅니다. 라이온스 입장에서는 이 제러드 고프와 이들의 리시버들이 이들의 오펜스 웨펀진들이 다시 한번 뛰어난 이 오펜스를 선보이고 에이든 허친슨이 돌아오는 디펜스가 올 시즌 이 더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내년 시즌 아마 라이온스 입장에서 좀 더 밸런스 있는 모습을 통해서 이 슈퍼볼에 이 도전하는 모습을 그리는 것이 가장 베스트이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은 LA 램스와 필라델피아 이글스 간의 이 폭설 경기입니다. 램스의 마지막 드라이브를 이 젤런 카터가 혼자서 막 오펜시브 라인 특히 센터와의 매치업에서 정말 승리를 거두면서 결국 스탑을 해내면서 이글스의 승리로 돌아간 경기인데요. 먼저 램스의 오펜스와 이글스의 디펜스 쪽을 살펴보면 램스의 경우 일반적인 LA 램스의 스토리다 라고 볼 수 있었던 경기였어요. 경기 초반에 카이런 윌리엄스가 활약을 펼치다가 상대 오펜스가 막 리드를 하고 이제 램스의 오펜스가 패싱 게임이 필요한 상황에서 3쿼터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3&아웃 막 펀트 차다가 이제 4쿼터로 접어들면 매튜 스태포드의 추격 본능이 이 클러치 능력이 이제 살아나가지고 막 터치다운 꽂고 또 마지막 드라이브에도 득점기에 막 원 포지션 차이로 좁히고 하면서 결국 스태포드의 어깨에 달린 그런 경기로 양상이 흘러갔죠. 하지만 램스의 오펜시브 라인, 이글스의 막강한 D라인을 상대로 결국 스태포드를 지켜내지 못하였고요. 푸카 나쿠아도 빅플레이 만들면서 거의 레드존까지 진입을 하면서 이 득점 기회를 도와주었지만 결국 이글스의 디펜스가 너무나도 막강했던 만큼 램스 입장에서 굉장히 아쉬웠던 경기였는데요. 먼저 램스는 이 경기 사실
전반전만 보면 뭐 카이런 윌리엄스의 그런 런더볼을 통해서 결국 이글스를 상대로 이글스의 이 오펜스 페이스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고, 램스 입장에서는 더 공을 운반하는 데 있어서 더 뛰어났다고 사실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글스의 디펜스가 이 날씨라는 이 눈이 점점 오고, 램스 오펜스가 좀 더 뭐 드랍이나 이러한 실수, 뭐 펌블이나 이러한 실수가 더 많이 나오고, 본인들 스스로 이 눈이라는 환경에 있어서 준비되지 않았던 모습을 이 안 좋은 결과로 결국 이어진 것이 결국 치명적이었고요. 이글스의 디펜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자랑하는 슈퍼스타들이 젤런 카터의 경우 마지막 드라이브를 떠나서 이번 경기 내내 이 압박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데리우스 슬레이의 경우 뭐 푸카 나쿠아에게 뭐 마지막 드라이브에서 뒷볼 허용한 것을 제외하면은 정말 좋은 퍼포먼스를 선보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 전반적으로 이글스의 이 디펜스 선수들이 좋은 모습을 보인 만큼 램스 입장에서 공략하기가 쉽진 않았던 경기였습니다. 원래 뭐 눈이 오거나 이러한 경기에 있어서만큼은 램스가 좀 더 뭐 약 플레이나 이러한 것들을 잘 활용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푸카 나쿠아를 제외하면 이 램스의 오펜스 웨펀진들이 그러한 플레이를 펼치기에는 조금 부족한 선수들이지 않나 싶고요. 그렇다고 푸카 나쿠아의 뭐 스윗 플레이, 뭐 리버스 플레이 이러한 것만 펼치기에는 또 너무 뻔하잖아요. 사실 푸카 나쿠아밖에 공을 받을 선수가 없으니까 아마 램스 입장에서 이번 오프시즌 그런 웨펀진의 개편이 어느 정도 기대가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 뭐 디마커스 로빈슨이나 또는 쿠퍼 컵이나 정말 나이 많이 먹었고, 그리고 이들의 전성기는 지났고, 현재 램스는 이 매튜 스태포드의 그런 어깨를 통한 패싱 게임에 있어서 좀 더 젊은 피의 그런 선수들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경기였습니다. 다음은 필라델피아 이글스 그리고 램스의 디펜스인데, 이글스의 오펜스는 결국 경기를 승리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도 많은 문제점을 아직도 해결하지 못했음을 보여준 경기이기도 합니다. 먼저 세쿠안 바클리 너무 잘했어요. 아니, 이 선수는 램스 입장에서 너무나도 답답했을 것 같아요. 램스가 이글스와 이 정규 시즌 맞붙었을 때 그때도 바클리가 어마어마한 활약을 펼쳤고 이글스의 손쉬운 승리로 경기가 끝이 났는데, 그 당시에 램스의 디펜스는 투 하이 커버리지를 펼쳤고 결국 바클리에게 너네 투 하이야? 무조건 우린 런더볼 하면서 결국 쉽게 야드를 내주었고 경기에 졌어요. 램스의 디펜스는 이번 경기를 앞두고 우리는 투 하이 안 한다. 세쿠안 바클리를 상대로는 우리 그렇게 하다가 또 정규 시즌 골 난다. 박스를 채우고 바클리를 확실하게 태클링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여줄 것이야 라고 램스의 디펜스는 준비를 해왔어요. 하지만 세쿠안 바클리 로디드된 박스임에도 불구하고 언터치된 모습으로 터치다운을 2번이나 꽂아냈습니다. 이거 뭐 답이 없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램스 입장에서 이렇게 해도 뭘 해도 안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세쿠안 바클리라는 이 선수가 얼마나 특별하고 얼마나 뛰어난 선수였는지를 증명해준 그 순간이었고요. 러싱 게임에 있어서는 정말 뛰어났어요. 하지만 역시 이 필라델피아 이글스 오펜스의 패싱 게임은 아직도 너무나도 형편이 없었습니다. 젤런 헐츠라는 쿼터백의 이 색 퍼포먼스를 이번 경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색들이 뭐 퀵 프레셔 때문에 뭐 색을 당했다 그러면은 그것은 쿼터백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장면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램스의 디펜스에 젊은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었고, 뭐 메카이 배튼이나 이 이글스의 라이트 가드와 센터 쪽이 어느 정도 문제점을 보여준 경기이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색들이 결국 커버리지 색이었어요. 즉 젤런 헐츠가 공을 안 던져요. 공을 가지고 있고 질질 끌고 디시전 메이킹을 명확하게 뭐 짧게 내리지 못하고 결국 그것이 이 필드골 기회에서 또는 뭐 전반전 마지막 드라이브, 이글스는 이 필드골 레인지에 들어왔고 그것을 확실하게 득점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젤런 헐츠가 계속해서 색을 당하고 후퇴하고 하면서 결국 그 드라이브에서 득점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세이프티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젤런 헐츠라는 쿼터백은 분명 엔드존, 본인 진영 엔드존에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뭐 바클리에게 공을 던지는 뭐 러싱 플레이콜을 사용한다든지, 아니
패싱 플레이 콜이 나왔더라면 젤런 헐츠라는 쿼터백은 반드시 그 공을 빨리 던졌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인컴플릿이 되든 말든 상관없이 어쨌든 던져야 했어요. 그렇지만 그는 공을 질질 끌다가 결국 세이크를 당했고 그것이 세이프티로 연결이 되었죠. 최악의 결과로 이어졌단 말이에요. 젤런 헐츠라는 쿼터백은 지금 본인이 어떤 상황에서 풋볼을 펼쳐내는지에 대해서 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츄에이셔널 풋볼이라는 플레이오프의 가장 이 큰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아니 엔드존에 있는데 공을 빨리 던지지 않는다. 세이프티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풋볼을 펼치지 않고 있고 필드골 레인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필드골 레인지 진짜 쌩만 안 당하면 된다. 쌩만 안 당하면은 필드골을 찰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라는 것은 정말 다 알잖아요. 그런데 공을 질질 끌고 결국 색을 당해서 필드골의 기회마저 날리게 됩니다. 젤런 헐츠라는 쿼터백이 현재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은 앞으로 플레이오프 무대, 슈퍼볼 무대 정말 심각하게 걱정을 할 만한 그런 수준이지 않나 싶고요. 이글스의 오펜스가 물론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득점을 많이 거두고 있어요. 램스와의 이번 경기에서도 많은 득점을 거두었고 저번 주에도 그랬고 그렇지만 실상은 정말 다르다라는 점이에요. 오케이, 이들의 러닝백, 리그 최고의 러닝백이고 2000야드 러싱 시즌을 선보인 러닝백, 이들의 오펜시브 라인 리그 최고 수준이에요. 디반테 스미스와 또 AJ 브라운, 이들의 리시버는 또 어때요? 댈러스 가더트, 이들의 타이트엔드는 본인의 힘으로 혼자 막 30야드짜리 터치다운 만들 수도 있는 선수예요. 그렇지만 결국 젤런 헐츠라는 이들의 쿼터백이 현재 굉장히 큰 문제에 빠져 있고요. 이 선수의 빠른 디시전 메이킹을 유도한다든지 이 선수 스스로 무언가 각성한다든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저는 이글스의 이 패싱 오펜스로는 절대 앞으로 다음 라운드나 다다음 라운드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켈럼 무어 코치의 경우 굉장히 많은 옵션 오펜스를 통해서 젤런 헐츠가 생각하지 않도록 너는 그냥 우리 팀의 오펜스의 시스템만 펼쳐내 라는 주문을 하는 것이 어쩌면 지금 당장으로서는 최선일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옵션 오펜스만으로는 이 플레이오프 풋볼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고요. 과연 이글스의 패싱 오펜스가 젤런 헐츠라는 쿼터백이 과연 어떻게 다음 경기에 준비를 하고 그것을 본인의 그런 플레이 스타일을 좀 떨쳐낼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쿼안 바클리, 물론 정말 좋은 런닝백이긴 하지만 바클리 혼자서 모든 것을 특히 플레이오프라는 무대에서 캐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이글스의 오펜스 이들의 시즌에 있어서 슈퍼볼 우승 후보 1순위다 라고 현재 불리고 있는데 젤런 헐츠를 일단 보고 오세요. 이 팬분들, 이 선수가 나아져야만 이글스가 진짜 슈퍼볼 우승을 거머쥘 수 있을 것입니다. 헐츠에 대해서 좀만 더 언급하자면 너무나도 아쉬운 게 분명 몇 년 전 슈퍼볼에 진출했을 때 젤런 헐츠라는 쿼터백은 본인에게 있어서 현재 보여주고 있는 단점, 컬리지에서의 단점을 극복했던 선수였어요. 슈퍼볼 런에서의 젤런 헐츠, 굉장히 빠른 디시전 메이킹과 정확한 이 디시전을 같이 내리면서 이 선수가 보여주는 패스 하나하나는 굉장히 자신감에 있었고 항상 옳았던 플레이들만 연속해서 내렸던 선수예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도 본인의 디시전 메이킹에 확신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던진 패스들은 정확성이 굉장히 좋지 않고 있고 또 그렇다고 본인의 발을 활용한 플레이 이런 것들에 있어서 플레이 메이킹 능력에 있어서도 분명 몇 년 전에 비해서 퇴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굉장히 빠르게 단점을 극복하고 성장했던 쿼터백이 다시 본인의 이 단점에 되돌아가고 이 성장을 스스로 약간 포기하게 된 그러한 쿼터백으로 전락한지 저 또한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램스의 디펜스의 경우에는 이들의 젊은 디펜시브 라인들의 활약을 보여주긴 했지만 바클리가 너무나도 뛰어났습니다. 바클리랑 러닝백을 막을 수 없었던 것이 램스 디펜스의 이번 경기 패인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램스의 미래는 어떨까요? 저는 램스는 다시 도전할 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매튜 스태포드는 아직도
이 건강만 하면은 정말 리그 최고의 쿼터백으로서 활약을 펼칠 수 있는 선수이고요. 이 선수가 뭐 플레이오프 또는 강팀과의 매치업에서 보여주는 그런 투혼, 그런 터프함들은 정말 리그에 몇 없습니다. 이러한 쿼터백이. 거기에 더해서 푸카 나쿠아 또한 정말 뛰어난 리시버로서 올 시즌 부상 때문에 좀 아쉬운 시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내년 시즌 건강하게 돌아오면은 스태포드와 푸카 나쿠아 이 듀오는 굉장히 뛰어날 것 같습니다. 쿠퍼컵의 경우 저는 컵은 이제 끝났다고 봅니다. 이 선수의 스피드와 이 퀵 세퍼레이션 능력 분명히 이 예전 같지 않고요. 물론 뭐 바디 밸런스나 이러한 핸즈를 통해서 공을 결국 이 컨테스티드 캐치를 해내는 능력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램스에게 있어서 이 그러한 선수가 과연 필요할까? 이 고연봉자로서 그것이 필요할까? 트레이드 카드로 사용하면서 뭐 드래프트 픽을 얻는 것이 램스에게는 더욱더 옳은 방향이지 않을까 싶고요. 램스는 이처럼 스태포드와 푸카 나쿠아 이 젊은 리시버와 뛰어난 쿼터백을 통해서 이 오펜스 쪽은 그렇게 크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디펜스 쪽에서의 리빌딩이 굉장히 빠르게 현재 끝이 났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이들의 미래가 아직 포기할 만하지 않다. 이들은 다시 한번 슈퍼볼을 노릴 수 있는 팀이다 라고 확신을 주는 것 같습니다. 션 맥베이 감독과 함께라면 램스의 내년 시즌 이들이 건강하고 오펜시브 라인진이 정말 이 스태포드를 잘 지켜줄 수만 있다면 저는 내년 시즌 램스가 뭐 챔피언십에 가는 거 전혀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경기는 볼티모어 레이븐스 그리고 버팔로 빌스 간의 경기인데요. 이 경기도 너무나도 재밌었죠. 그리고 뭐 마지막 마크 앤드류스의 이 투포인트 컨버전 드랍 뭐 여러가지 정말 스토리가 많았던 경기였는데요. 먼저 레이븐스의 오펜스 그리고 빌스의 디펜스 쪽을 살펴보면 빌스의 디펜스는 이 경기 본인들답지 않았습니다. 뭐 경기 프리뷰에서 언급을 드렸지만 빌스의 디펜스가 결국 레이븐스의 오펜스를 잡기 위해서는 정규 시즌 보여주었던 그런 보수적인 모습이 아닌 공격적이고 뭐 블리츠와 맨 커버리지를 혼합해서 레이븐스의 오펜스를 좀 쪼아야 된다라고 언급을 드렸어요. 실제로 그리고 빌스는 이러한 모습들을 완벽하게 보여주었어요. 빌스는 블리츠를 잘 사용하지 않는 팀이에요. 이들은 오히려 뭐 시뮬레이티드 프레셔를 대신 사용하는 팀으로서 뭐 투아이 커버리지 좋아하고 포맨러쉬 사용하는 팀이잖아요.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그렇지만 이 경기 빌스의 디펜스는 굉장히 많은 블리츠를 선보였고요. 이들의 뭐 5맨 프레셔, 레이븐스의 오펜스가 뭐 이들의 오라인의 프로텍션이 완벽하진 않았고 빌스가 이러한 부분들을 잘 공략해내면서 때때로 좋은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빌스는 이 맨 밀라노를 비롯해서 본인들의 이 라인베커진이 어쨌든 완성되었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정규 시즌 분명 이 백업 라인베커진 때문에 이 러싱도 못 맞고 패싱도 못 맞고 정말 애매한 모습을 보였던 이들은 오히려 라인베커들이 좀 본인들의 역할, 임무 수행을 굉장히 잘하고 맨 밀라노의 경우에는 이 라마 잭슨의 스파이하는 역할을 어느 정도 선보이면서 분명히 5명이 패스러셔를 감행해요. 블리츠일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포맨 러쉬를 하고 한 명의 라인베커가 라마 잭슨을 스파이를 하면서 라마 잭슨의 그러한 스크램블 능력 우리가 결국 라마 잭슨을 색을 할 순 없다. 라마 잭슨을 뭐 잡고 무너뜨리려고 해도 이 선수가 가진 스피드를 따라잡을 수 없고 이 선수의 힘을 우리가 이겨낼 순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라마 잭슨이 어디든 갈 수 없도록 그를 서서히 조이겠다라는 것이 빌스의 전략이었어요. 결국 이 스파이를 통해서 라마 잭슨의 그런 러싱 야드, 이 스크램블 야드를 어느 정도 줄였고 그가 좀 더 패싱 게임에 있어서 빠른 디시전 메이킹을 내리도록 이 빌스의 디펜스는 이러한 이 상황을 유도해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빌스의 디펜스가 뭐 턴오버도 유발하고 집중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정규 시즌과는 어쨌든 다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경기였고요. 또 이 맨 밀라노를 비롯해서 이들의 건강한 라인베커들이 정말 다양한 플레이를 선보일 수도 있구나. 뭐 블리츠면 블리츠 또는 뭐 커버리지면 커버리지, 런 디펜스면 런 디펜스
뭐 레이븐스의 오펜스가 너무나도 뛰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완벽하게 제어하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본인들의 그 기대하는 역할에 대해서만큼은 그래도 어느 정도 충족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빌스의 디펜스는 이러한 모습을 다음 주에도 반드시 선보여야 돼요. 캔자스 시티 칩스를 상대로. 만약 캔자스 시티 칩스 패트릭 마홈스를 상대로 본인들의 보통의 빌스로 돌아간다면 빌스 디펜스, 투아이 커버리지 펼치고 또 패트릭 마홈스를 뭐 8맨 커버리지로 또 막는다, 뭐 3맨 러쉬하고 4맨 러쉬하고 뭐 이런다 하면은 저는 또 한 번 마홈스를 이길 수는 없을 거라고 봐요. 션 맥더머트 감독이 패트릭 마홈스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항상 똑같은 게임 플랜을 준비해왔던 부분이 항상 문제였어요. 그렇지만 이번 경기 챔피언십이라는 무대, 본인들이 진짜 패트릭 마홈스를 꺾기를 원하고 캔자스 시티 칩스라는 정말 거대한 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면 빌스의 디펜스 전혀 평범하지 않게, 본인들답지 않게 좀 더 공격적인 모습들을 이번 경기에 이어서 다음 주에도 반드시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레이븐스의 오펜스의 경우 사실 빌스의 디펜스가 뭐 잘했지만 레이븐스의 오펜스는 더 잘했어요. 라마 잭슨은 굉장히 뛰어난 패싱 게임을 선보였고요. 뭐 스크램블 하면서 레드존에서 또 터치다운 꽂아내고 굉장히 잘했습니다. 데릭 헨리의 경우에도 이 선수 뭐 계속해서 좋은 야드 기록하면서 이 공을 잘 운반해냈어요. 그렇지만 결국 결정적인 턴오버라는 이 라마 잭슨의 이 실수, 경기 초반 실수가 이어졌고 마크 앤드류스의 경우에는 경기 후반에 또 턴오버하고 또 투포인트 컨버전에서 결국 뭐 드랍을 하고 이러한 아쉬운 모습이 이어졌고 경기 전반적으로는 저는 레이븐스의 오펜스가 빌스의 오펜스보다 훨씬 더 뛰어났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볼 시큐어리티, 턴오버라는 측면에 있어서 레이븐스는 본인들 스스로 그것을 많은 실수를 저질렀고 결국 그 실수 하나가 스노우볼로 이어지면서 빌스가 이 경기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빌스의 오펜스와 레이븐스의 디펜스 쪽도 한번 살펴보면 빌스의 오펜스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이게 뭐 프리뷰 때도 언급을 드렸지만 조시 알렌이라는 쿼터백은 우리가 항상 원했던 타입의 조시 알렌, 만약 조시 알렌이라는 쿼터백이 턴오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라는 그 상상이 바로 이번 시즌이 되었잖아요. 조시 알렌은 아직도 빅플레이를 만들 수 있어요. 그는 슈퍼플레이 만들 수 있고 뭐 언제든지 발과 뭐 어깨로서 뭐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선수는 그러한 욕심을 어느 정도 버리고 대신 때때로 한 번씩만 보여줄게 라는 식으로 한 번만 보여주고 막 모든 것을 매 플레이마다 막 빅플레이 만들려고는 하지 않고 오히려 턴오버를 억제하고 이 공을 지키는 데 있어서 좀 더 중점시하는 그러한 쿼터백이 되었어요. 이들은 굉장히 뛰어난 러싱 게임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제임스 쿡을 비롯해서 이들의 런더볼은 분명히 효과적이에요. 언더센터하고 본인들이 자랑하는 6명의 오펜시브 라인 포메이션을 통해서 안전하게 공을 운반시킵니다. 그리고 조시 알렌의 경우 높은 이 컴플리션 퍼센티지를 비롯한 짧은 패스를 통해서 그냥 계속해서 공을 골려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뭐 샤키르나 이러한 선수들이 상대의 미스매치업 발견하면 그냥 퍼스트다운으로 전진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레이븐스의 디펜스 입장에서도 우리가 할 게 없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 막 빅플레이를 유발하고 뭔가 모멘텀을 한번 탁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하면 좋은데 문제는 빌스의 오펜스가 욕심이 없고 본인들은 그냥 우리는 그냥 안전하게 갈 거야. 안전하게 지킬 거야. 어차피 그렇게 해도 너네는 뭐 조금씩 무너질 수 있고 또 썰드다운 상황에서는 조시 알렌이 치트키잖아. 썰드다운 조시 알렌 무조건 다운을 갱신해내고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빌스의 오펜스는 이번 경기 본인들의 그런 게임 플랜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더해서 빌스의 오펜시브 라인이 너무나도 완벽한 것 같아요. 현재 뭐 디언 더킨스나 뭐 스펜서 브라운이나 이들의 뭐 태클들은 사실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분명 뭐 스펜서 브라운의 경우에는 리그 최악의 태클이다 라고 평가를 받았을 정도예요. 그렇지만
현재 조시 알렌은 굉장히 잘 지켜주고 있고 레이븐스 디펜시브 라인맨들과의 매치업에서도 거의 완승을 거둔 만큼 빌스의 오라인이 현재 리그에서 가장 과소평가되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피지컬한 런게임, 그리고 조시 알렌을 잘 지켜주고 있는 이 패스 프로텍션이라는 측면, 거기에 더해서 6명의 오펜시브 라인 그러한 포메이션을 통해서 정말 상대 디펜스를 혼란시키게 만들고 이 오펜시브 라인맨들 자체가 무기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을 만큼 빌스의 오펜스가 우리가 알던 예전의 빌스 오펜스가 아니고,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을 플레이오프에서 스스로 입증하고 다양한 면모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레이븐스와의 게임에서 빌스의 오펜스가 충분히 증명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레이븐스의 경우 저는 분명히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 경기에서도 레이븐스는 턴오버를 스스로 저지르지 않았다면 이 경기에 아마 레이븐스가 이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러한 집중력이 부족했던 모습들, 본인들 스스로 무언가 넘지 못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아쉬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 레이븐스는 너무나도 인상적인 시즌이었습니다. 라마 잭슨이라는 쿼터백은 MVP 시즌을 선보였는데 그 MVP 시즌보다도 2배, 3배는 더 뛰어난 시즌을 선보이는 게 가능하다고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라마 잭슨은 계속해서 매년 발전하는 쿼터백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고요. 이들의 디펜스 시즌 중반까지 정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시즌 후반 이들은 본인들의 디펜스를 변화하고 성장시키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어쨌든 레이븐스라는 팀은 앞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팀이다 라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것을 토대로 내년에는 정말 챔피언십을 뛰어넘어서 슈퍼볼 진짜 노릴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들의 오펜스진, 이 데릭 헨리라는 러닝백이 과연 얼마나 본인 안에 가스가 남아있을까, 그리고 이들의 오펜시브 라인진이 과연 어느 정도의 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 수준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과연 라마 잭슨을 잘 지켜줄 수 있는 부분으로 연결될 수 있을지, 또 이들의 풀백도 FA로 나갈 것이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요. 그래도 저는 레이븐스를 믿습니다. 라마 잭슨이랑 쿼터백이 너무나도 뛰어났고 또 가장 무서운 점은 역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는 점. 레이븐스의 내년 시즌 더욱더 기대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